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여전히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연락이 좀 주십니다. 제가 시간 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분명히 드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관리비 부분에 대한 실체, 근데 거기서 관리업체랑 연관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 수익형 부동산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좀 상당히 그 건물 자체에서 관리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관리비를 부풀려서 그 건물을 엉망으로 만드는, 건물 효율화가 안 되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거는 막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거냐면 관리 업체가 있죠. 관리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이 관리인이 돼버리는 경우요. 관리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관리법인이 있죠. 관리인이 되고, 그리고 그 관리업체에 있는 지인들, 친척분들, 아니면 친구들 중에서 소유권을 몇 개 호수를 가지고 한 다음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으로 그렇게 집어넣는 경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관리비가 엉망이 된다고요. 걔들은 작정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집합 건물에 헤쳐먹기 위해서 왔다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관리업체 한 3-4군데만 이렇게 관리법인 세우고 관리인 딱 하면요, 한 3-4년 만에 한 3-40억씩 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죠, 여러분들?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큰 대단지는 딱 4년 만에 한 군데에서 30억, 40억을 빼먹는다고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께 실제 있었던 경우,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그런 인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관리비가 많이 부풀러 올라가고 이래 되죠. 공실인 곳이 좀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비를 못 내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 관리비로 폭탄을 던져가지고, 다시 말해서 관리비 소송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경매나 공매를 또 받아가죠. 그런 인간들이. 자기 뭐 부모 이름이나 친척 이름이나 뭐 지인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완전 피 빨아먹잖아. 여러분들 관리비에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 일반 관리비가 상세 내역서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업체들은 그렇다고요. 그 웃긴 인간들이라고요. 외주 용역비에가 또 돼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도급을 했다거든. 도급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걔들은 마음대로 하거든. 왜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대충적으로 이렇게 딱딱 관리비 내역서가 나오는 이유. 왜 이렇게 돼 있느냐 물어보면, 그 상세 내역서 나중에 드릴게요라고 한다고요. 아니면 어디다가 꽂혀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라고. 그 상세 내역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무슨 상세 내역? 아니면 어떤 밴드에, 아니면 홈페이지에 어디 올려놨던 그런 짓거리 하는 곳이 있죠. 관리업체들. 그런 인간들은, 그런 관리업체들 그렇게 배워 처먹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서울, 대전, 경기 전부 다, 광주 전부 다가 그렇게 저끼리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다고, 그런 인간들은.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 보십시오. 그것뿐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관리단
총회를 하잖아요. 관리단 집회. 관리단 집회할 때 관리업체가 나서서 하는 부분 절대 아닌데 우리 소유자와 입점주분들 그 중에서 진정으로 우리 관리단은 제대로 뽑혔고 관리 용역업체는 그 용역업체일 뿐이고 그렇게 딱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 소유자와 입점주분들이 관리단 집회에서 나아가는 거지 관리업체가 뭐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있는 곳에 뭐 관리업체가 자기가 막 그런 말 하죠. 관리법인데 있는 곳에 뭐 관리비가 얼마만큼 들어갔고 이렇게 됐는데 관리비가 얼마만큼 줄어들었고 뭐 이런 짓거리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관리단에서 훨씬 더 줄어듭니다. 뭐 800만 원에서 뭐 전기료가 얼마 당연해야죠. 당연히 관리비. 당연히 전기료 줄여야 돼요. 그건 기본이죠, 기본. 그걸 생색내죠. 뭐 또 코로나 사태가 뭐가 어떻고 뭐 이걸 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 당연히 하는 거죠,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관리 업체들은 있죠. 여러분들. 배워 처먹기를 교도소 갓도도 있잖아요. 똑같은 그 짓 한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고생하셔가지고 참도 돈 버시는데 그런 인간들은 안 그렇다고요. 남의 돈 빼먹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왜? 편하게 돈 벌 수 있으니까. 남의 돈을 만질 수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 가만히 두시면 안 된다고요. 특히 이렇게 글로벌 위기 경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자영업자 여러분들 힘들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임차인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소유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은 마음대로 청구를 하고요. 게다가 관리비 탕감하는 부분도 지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잡수입이라든지 각종 이런 걸 가지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뭐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탕감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별짓 다 하거든요. 웃긴 소리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대전인데요. 우리도 그랬는데요. 여기 경기도인데요. 아니면 우리 여기 서울인데요. 아니면 여기 우리는 경북인데 대구인데요. 광주인데요. 창원인데요. 뭐 어딘데. 왜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래, 거짓거리 하는 인간들은. 그리고 관리단 집회하는 데는 또 여러분들 딱 보시면 딱 보입니다. 자기 할 것만 딱 말 다 하고 질의응답은 맨 뒤로 넘기거든요, 항상. 잘못된 걸 막 이야기를 하면 뭐 완전 소유자의 입장도 무시하죠. 업무 방해가 어떻다니 뭐가 왜 직원한테 뭐 이런 식으로 격양적인 이야기하느냐는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면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업체들은. 뭐 없다운 걸 배웠죠. 제가 여러분들 그런 관리업체 제대로 하는 또 관리업체가 있다고요. 제대로 하는 거. 근데 관리법인을 세워서 거기에 관리인으로 헤쳐먹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100% 가짜들이랍니다, 여러분들. 사기꾼이라고요. 회계 제대로 투명하게 한 줄 압니까? 절대. 믿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입점주 소유자 여러분들 이간질 시키고 자기 끈앞풀들 몇 명 소유주로 딱 해가지고 흔들고 이러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 건물을 망치려고 작정을 한 인간들이라고요. 사회 악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어떤 일이든 간에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융통성만 가지고 가면, 원칙 없이 융통성 가면 여러분들 긴 인생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그른지를 원칙대로 나아가십시오. 그 과정에서 융통성이라는 게 조금씩 가지치기로 들어오는 거겠죠. 지금 여러분들 집합 건물은 굉장히 썩어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소유주와 입점주 분들이 주인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입점주 분들이나 소유주께서도 공용 부분에 대한 무단회수는 절대 안 된다. 기본이죠. 자기 것만 생각하고 남의 거 신경 안 쓰고 막 무단으로 훼손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공용 부분을. 그러면 다른 층이나 다른 호실에서도 또 똑같이 자기 것도 마음대로 공용 부분 무단 훼손하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공용 부분. 우리 모두의 총유물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집합금을 소유한 법률에는 그렇게 공용 부분 무단 훼손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처벌을 당하신다니까요. 그 처벌에 구청에서는 강제이행금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민사상으로 방해금지 청구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 또 해야 되고 그렇게도 안 하면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소유자 입점주 분들께서도 있죠. 본인이 전용 부분은 어떻게 하시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공용 부분은 따라 주실 거는 따라 주셔야 된다고. 첫째는 관리단을 조직하는 부분은 우리 소유자 입점주도 관리단을 조직하셔가지고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들이 하셔야 되고 관리업체는 퇴출시켜야 되고 관리업체는 용역 계약을 하는 거고 그리고 위임 계약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따로 각종 여러분들 소방이라든지 승강기라든지 각종 용역 계약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관리단에서 하는 거지 관리업체가 하는 게 아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종 보험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용역 그 관리업체가 하고 있으면 그거 다 처먹는다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입찰 공고할 때도 관리소장한테 입찰 공고를 해라고 하고 보험이라면 제대로 못하면 교체시키라니까요. 잘하시면 격려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이 똑같은 말을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 있죠.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은 서울, 경기도, 인천, 강원도 전국에서 이렇게 연락 오시면 왜 그렇게 비슷할까? 본인들이 그 의학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칙대로 진행하시면 된다고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개는 원래 개로서 주인을 잘 따르고, 예? 집안 잘 지키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겁니다, 개는. 또 주인은 또 주인 노릇을 해야 되고, 개는 개 노릇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나쁜 쪽으로 이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애견을 상당히 좋아한다고요. 고양이도 그렇고요. 근데 그 노릇을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기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리인과 관리위원도 2년만 하시고 또 다른 분이 또 하시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투명하게만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 수익형 부동산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그 유로존이 좀 붕괴된 건 아시죠? 영국에서 유로존에서 가입에 탈퇴했지 않습니까? 그걸 브렉시트라고 하죠.
게다가 미중 간에 그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둔화로 이렇게 일어났었죠. 더불어서 우리가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 친환경 정책도 맞물리면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저물가 기조도 유지됐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고령화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죠. 게다가 우리 세계 경제가 공급 사슬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별 국가가 자국 경제 회복세만으로 있죠. 그 국가만 좋아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세계 경제 상황이 더욱더 나빠지기 시작했죠. 어쩔 수 없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3월 16일인데 미국에서도 금리를 1% 낮춰버렸죠. 거의 제로 베이스로 앉아 지금 들어가는 거죠.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친다는 겁니다. 물론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과거에 은행이 파산한 건 다르죠. 은행 파산한 거랑은 완전히 다른 구조죠. 경제 자체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양적 완화시켰는데 좀 더 더딜 거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본도 보면은 그 1985년도에 우리 프라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그 GDP 같은 경우에 봤을 때 150% 올랐을 때, 그러니까 1.5배 올랐을 때 부동산이 11배까지 튀어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조금 정책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키면서 한국은 지금 현재 한 100% 이렇게 오를 때 우리 PIR을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이죠.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한 9.7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도 올라갔다가 이제 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왜 수정을 합니까? 라고 하면 지금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그 재화와 용역 부분이 이제 소비재가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욱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경기 부양을 시키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상가가 있다 하면, 아니면 수익형 호텔이 있다 하면 월세 수익률이 예를 들어 4%였다고 합시다. 4%. 그러면 우리 이제 저금리 정책으로 지금 흘러가죠. 제가 볼 때는 한 1년 반에서 2년까지는 간다 보면 최소한 2년을 잡을게요. 저금리 정책이. 그렇다 했을 때 월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갖다가 4억을 넣어서 한 달에 200만 원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200만 원이 있죠. 월세가 줄어듭니까? 금리가 낮아진다. 그건 아니죠. 그런데 왜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4% 월세라고 이렇게 잡았냐면, 예를 들어서 그럴 겁니다. 4% 월세가 예를 들어 2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200만 원은 변함이 없는데 저금리 정책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월세 있죠. 월세 4%도 상대적으로 2%로 떨어진다는 이 말은 있죠. 우리가 아까 그 상가 가격이 4억이었는데 거의 2배로 껑충 뛰어 올라야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샀을 때 가격에 비해서 월세를 4% 받는다, 이런 기조거든. 이런 그 이유거든요. 근데 샀을 때 그 가격이 2배로 뛰어 올라야 월세가 퍼센테이지 2% 정도로 떨어진다,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월세는 그대로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수익형 부동산은 앞으로 여러분들 시세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니까. 다만 여기서 리스크가 따르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 건물 보존 관리, 건물 효율화, 이 부분에서 관리단에서 건물 보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제대로 돼 있다면, 그러면 그나마 이렇게 관리비가 효율화되면서 건물 보존 관리도 잘 되고 이러면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시세 차익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건물 관리 효율화가 안 된 곳, 관리단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거나, 아니 관리단은 만들어진데 뭐 몇몇의 건화풀들이 뭐 지행사, 시공사 뭐 이런 쪽 이쪽 관리업체하고 뭐 관리나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인간들, 그런 사람들, 해쳐먹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엮여 있으면 여러분들 건물 관리도 제대로 안 되죠. 그런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들어오기는 참 힘들 것이다. 왜? 경기가 지금 둔화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임차인들이 보세요.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데 본인들이 영업을 하셔가지고 그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들어오네요. 수익형 부동산은 가격이 좀 올라갈 거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금리가 낮아지는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금리 자체도 상당히 앞으로는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동금리로 계속 진행하셔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마저 빌리신다면. 근데 제가 아무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금융자산하고 실물자산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가 되기는 좀 쉽지는 않아서, 특히 자영업자분들 활성화 부분이 잘 안 돼서 어떤 게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폐업을 하는 곳은 특히 건물 관리가 효율화가 안 된 곳 위주로 해서 사람들이 넣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리단이 조직 구성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소유주분들과 입점주분들이 잘 관리하시는 것, 투명하고 특히 효율화, 투자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 그렇게만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향후에 훨씬 더 시세 차이까지도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는 경제 관점에서 저는 본 거고요.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본질적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집합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물 관리를 누가 하고 어떻게 효율화시키느냐, 투명하게 시키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그것은 주인은 누구다? 소유주와 입점주분들이 주인이다. 그리고 소유주와 입점주분들이 제발 싸우지 말고, 다시 말합니다.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소유주와 입점주분들. 관리업체들이나 이런 인간들 있죠. 시행사 이런 인간들이 막 흔들고 이러거든.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입점주분들과 소유자분들도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무단훼손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그거는 지킬 거는 지켜가면서 하시자는 거. 그래 전체가 좋아지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횡포를 하면서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 때문에 본인이 관리인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상당히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보자고요. 전체를. 공동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여러분들 요즘 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뭐 경제가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은 급격히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단단히 다시 실체를 정확하게 내다보시고
지금이라도 깨어 있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무엇이 중요한지, 투자 목적에서 여러분들 오신 거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걸 꼼꼼히 지금 살펴보십시오. 아셨죠? 꼼꼼히 살펴 잘못된 거, 그리고 입점주 소유자분들하고는 절대 싸우지 마시고, 제발입니다. 여러분들 정치처럼 이렇게 편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경제입니다. 여러분, 경제. 우리는 집합금으로 목적, 투자 목적을 위해서 왔고, 효율화, 그리고 입점이 잘 돼가 잘 돌아가고, 입점주분들도 영업 잘 해가지고 잘 나오고, 관리비 효율화 되면서, 그거 목적 위해서 온 거, 딴 거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 이야기 절대 하지 말자. 정치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우리는 경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집합건물이 투명하고 특히 효율화 관점에서 잘 보셔가지고, 주인은 우리 소유주와 입점주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리를 하는 주체는, 감시 감독하는 쪽 우리들이다. 우리가 사용자하고 근로자는 관리업체 직원들이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갑질을 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바라보시면 집합건물이 잘 되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